이렇게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활발해지고 또 대비를 통해 자원의 폭이 넓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쿠웨이트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가져가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지난 이라크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김민재의 파트너 조유민, 이명재와 서령우의 좌우 풀백 조합, 박용우, 황인범, 이재성의 중원 조합과 최전방은 주민규에서 오세훈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며 주전 조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주전 조합에 이어 구조와 컨셉 역시 자리를 잡아가며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인 홍명보였습니다. 공격시 라이트백 서령우는 전진하여 폭을 벌리는 반면 레프트백 이명재는 보다 수비 밸런스를 갖추면서 좌우 풀백을 비대칭적으로 활용하는 3-2-5 구조를 형성했고, 여기서 이명재까지 전진하고 박용우 혹은 황인범이 센터백 사이나 옆으로 내려서는 3-1-6 구조 역시 활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면서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간결한 연계로 볼을 점유하며 중원을 장악했고, 볼을 잃을 시 역시 중앙에 밀집된 선수들이 특히 이재성을 중심으로 즉각적으로 강한 역압박을 펼치면서 상대의 공격을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며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쿠웨이트는 경기 초반 강한 압박보다는 내려서서 자기 지역을 지키는 데 집중하면서 한국은 효과적인 공격을 펼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쿠웨이트가 끌려 나오지 않는 만큼 높은 지역에서도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볼을 다룰 수 있었고, 황인범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올린 얼리 크로스를 오세훈이 압도적인 제공권을 통해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는 한국입니다. 이른 선제 득점 이후 대표팀은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전반 16분경 이번엔 서령우가 내려서고 이명재가 전진한 3-2-5 구조 속에서 역시 중앙의 선수들이 밀집된 상황에서 박용우에서 황인범을 거쳐 이재성에게 간결하게 연결되고, 이재성이 원터치로 밀고 들어갈 때 오세훈이 상대 센터백을 끌고 내려서며 볼을 내주고, 손흥민이 상대 센터백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간결한 연계를 통해 박스 안에서 파울을 만들어내고 직접 PK를 성공시키며 2-0으로 앞서가는 한국입니다. 후반 60분 다소 긴장이 풀리며 경기가 느슨해질 때 역습 상황에서 상대의 전진을 너무 쉽게 허용했고, 상대가 김민재와 이명재 사이로 위협적인 왼발 크로스를 보내면서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후반 74분 이재성이 빈 공간으로 이동하며 상대를 끌고 들어가면서 황인범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황인범이 몰고 들어간 뒤 투입한 절묘한 스루 패스를 교체 투입된 배준호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3대1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겨갈 수 있었던 대표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점 3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굳어져가는 대표팀의 선발 라인업의 평균 연령은 29.1세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같은 날 펼쳐진 다른 A매치에서 프랑스 선발 라인업의 평균 연령은 25.4세, 이탈리아 26.0세, 벨기에 26.2세, 잉글랜드는 25.6세였는데요. 그만큼 세대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재 대표팀입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전 무려 2명의 선수들이 데뷔전을 치른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먼저 이태석의 경우 후반전 실점 직후 다소 어수선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역시 첫 경기이기에 수비적으로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도 보였지만, 공격 포지셔닝 면에선 FC 서울 시절 안익수 감독 밑에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약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날도 공격 시 주로 세 번째 센터백으로 서며 역시 중앙에 위치하고, 상황에 따라 6번 자리 내지는 8번 자리로 전진하여 윙어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며 무난한 데뷔전을 치르면서 현재 이명재 외에는 자원이 부족하고 세대 교체 역시 필요한 레프트백 자리에 새로운 자원을 추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반 81분에는 바이에른 뮌헨 출신의 특급 유망주 이현주가 투입되며 데뷔전을 가졌는데요. 투입 당시에는 배준호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현주가 레프트윙 자리에 섰지만, 중원의 핵심 이재성과 황인범이 한 번에 빠지며 전반전 엄청났던 전방 압박의 강도나 기동력이 다소 감소되고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흐름도 나타나면서 이후 배준호가 레프트윙으로 서고 이현주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섰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어 차례 좁은 공간 속에서 번뜩이는 턴 동작을 보여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 두 선수 외에 배준호 역시 후반전 투입되어 맹활약을 펼쳤고, 특히 실점 직후 두 골 차에서 한 골 차로 좁혀지며 부상 복귀로 관리가 필요한 손흥민을 대신해 투입된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좌측면을 흔들고 득점까지 성공시키며 대표팀에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모습입니다. 최근 폼이 좋지 않은 주민규를 밀어내고 A매치 2경기 연속골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오세훈 역시 득점뿐만 아니라 공격 과정 속에서도 제공권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홀드업 플레이를 통해 팀에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가할 때 후방으로 볼을 돌리며 상대를 끌어들인 뒤 상대 간격이 벌어질 때
후방에서 오세훈을 향하는 다이렉트한 공격을 통해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벨기에 행크에서 활약 중인 오현규 역시 후반전 일정 시간에 교체 투입되어 저돌적인 플레이로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은 이강인의 경우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김봉수와 이기혁이 대기 중인 가운데, 이렇게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활발해지고 또 데뷔를 통해 자원의 폭이 넓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오늘 쿠웨이트전에서 승점 3점과 더불어 이태석, 이현주 두 명의 새로운 선수들의 데뷔를 통해 세대 교체에 불씨를 당긴 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선수들이 대표팀 스쿼드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